네, 여러분, 많은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정리 좀 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벤다졸 계통에 혹은 그 밖에 다른 구충제 먹으면 도움이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핵심은 제가 늘 뜸이랑 한약 말씀드리는 이유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몸의 뿌리인 소화기 쪽 문제에 대해서 짚고 가지 않으면 결국은 결실을 맺기가 힘들다는 것 때문에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더 나아가서 구충제는 어떻게 먹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기본적인 게 경구로 투여되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충제 같은 경우에는 기름에 녹습니다. 그러니까 벤다졸 종류뿐만 아니라 니타조사나이드, 니클로사마이드, 피루비늄 이런 것들도 다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면 기름에 녹여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경구로 투여되게 되면 우리 그 장관으로만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거의 흡수율이 1% 미만입니다. 알려진 바로는 0.3, 0.5%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대로 우리 몸을 통과해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암이 우리 몸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몸 안으로 흡수시키는 방식, 그러니까 기름으로 하는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투여법이 맞는 거고요. 다 알고 있는 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다음의 일입니다. 여러분 피루비늄이든 벤다졸 계통의 약들이든 실험을 했던 것들 논문 속에 워낙 많이 돼 있으니까 아실 겁니다. 제일 많은 실험은 거의 대부분 세포 실험이거든요. 자, 세포에다가 이 약을 직접 닿게 했을 때 그때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몸 안에 그 약이 흡수되게 하기 위해서 기름이랑 같이 먹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위부터 시작해서 장관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곳에 암세포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떨까요? 그 튀어나온 암세포에 가장 잘 닿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름 없이 약을 먹는 겁니다. 자, 그럼 장점이 뭘까요? 우리 몸에 1% 미만 흡수가 되기 때문에 거의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간독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소화불량만 없으면 간독성이 없다는 겁니다. 장으로 얼굴을 내밀고 있는 암이 있다고 한다면 펜벤다졸이든 알벤다졸이든 플루벤다졸이든 메벤다졸이든 간에 그냥 씹어서 물이랑 같이 드시는 겁니다. 그게 장을 통해서 지나가면서 장의 얼굴을 삐죽히 내밀고 있는 노출되어 있는 암에 효과가 난다는 것이죠. 세포 실험에서 보인 것처럼 암세포에 그냥 갖다가 붙이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은데 튀어나온 암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약으로 해서 닿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는 방식인 기름이랑 같이 섞어서 먹는 방식은 우리 몸 안으로 약이 들어가게 해주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직장암이든 아주 드물지만 소장암이든 그 밖에 위암이든 간에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 암들에게 가장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은 그 암에 계속 그 약물이 닿을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이 벤다졸 계통부터 시작해서 이런 그 밖에 그 구충제 약들이 우리 몸에 거의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간에 부담이 없이 계속 암세포에 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열알을 먹어도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알벤다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싸잖아요. 많이 먹으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대신 주의해야 될 점은 이번엔 반대로 소화를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식사 후 최소한 한두 시간 뒤에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흡수를 잘 시키기 위해서 식사 후 바로 먹던지 아니면 기름이랑 같이 먹던지 하는 방식을 택했잖아요. 이번엔 반대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직장암 같은 경우에는 학문에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인터넷에 나와 있는 좌약 형태의 약으로 만들어 가지고 삽입할 수도 있는 거고요. 대장암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인 그 페멘다졸이나 이런 것들을 관장을 통해서 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암 같은 경우는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실험을 거친 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물어보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약 형태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특별한 노출되어 있는 암 같은 경우 유방 같은 경우도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질문하셔가지고 시몬치니 박사라고 이탈리아의 그 소다를 이용해서 암을 치료하시는 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분도 그 소다를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암에 더 잘 닿을 수 있게 한 겁니다. 소다 자체가 우리 몸에 좀 더 늘어났을 때 기껏 해봤자 구토라든지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한 물질인데 암에 직접 닿게 하는 수술법,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 모든 그 암세포에 다 굉장히 치료가 좋았다는 것보다는 유방암이랑 방광암 세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방암 쪽에 직접 닿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서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속적으로 소다로 해서 훈련을 보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치료했어요. 근데 그분은 지론이 모든 암은 결국은 곰팡이부터 시작한다. 뭐 칸디다균 뭐 이런 이론에서 시작한 건데 그거 아니라고 치더라도 더 안전하고 더 좋은 약들 혹은 뭐 식품들 레즈베라트롤, 커큐민 이런 것들 안전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암이 직접 닿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방식에 대해서 저희는 진짜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여러분, 저희가 계속 연구가 되는 대로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